이런 CCTV용으로 이게 카메라, 디지털 캠코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거를 줄을 길게 해가지고 유선 무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컴퓨터하고 곧바로 연결해서 CCTV용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거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각도별로 찍어서 신호를 처리해주는 장치가 있고요. 그것을 컴퓨터에는 하나의 선만 연결해서 그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각도별로 찍어서 이렇게 하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디지털 카메라뿐만 아니라 일반 카메라도 이렇게 신호를 4개다, 5개다 각도별로 찍어서 하나의 신호 장치 연결하면 그것이 컴퓨터에 하나의 선으로 들어가서 신호가 전달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함부로 쓰지 마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CCTV 같은 거 일반 어떤 이런 데 이렇게 이것을 캐릭터식으로 만들면 진짜 대박일 것 같은데 일반 경보기 같은 것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캐릭터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손전등 같은 것도. 그 다음에 이런 이렇게 전기 플러그, 콘센트를 플러스 콘센트를 캐릭터식으로 만들어요.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자물쇠와 열쇠를 콘센트계 캐릭터식으로 만들어요. 쓰시면 버클 같은 걸 캐릭터식으로 만들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넥타이를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해서 넥타이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성용 브라자를 모양이 뭐가 됐든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남자에게 허리 멜빵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만들거나 벨트도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만들거나 고무장갑 같은 거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장화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수면 양말인데 이불청 구름섬 해가지고 이렇게 이불이나 그 충전자가 구름섬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이불이나 옷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거를 그 안에도 비닐이 들어가거나 구조형 램이 들어가거나 에어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에어 이불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천을 같이 결합할 수도 있고 슉슉 넣으면 에어 이불이 된다는 거죠. 약간 부드러우면 더 좋죠. 에어 매트를 이제 한 겹, 두 겹, 세 겹, 여러 겹으로 내서 바람 넣는 데가 세 군데, 네 군데에서 에어 창문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방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축 축사나 이렇게 어떤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쓰고 에어 이렇게 에어 침낭 에어를 집어넣어 천과 결합하는 구조형을 결합한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싹 그 안에 들어가 잔다는 거죠. 바람만 넣어서 에어 텐트 이렇게 1인용, 2인용, 3인용, 4인용에서 에어를 넣어서 에어 텐트를 만들고 안에다 징을 받거나 밖에다 징을 받고 두 가지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안과 밖에 또는 안쪽에다가 징을 박는 이런 텐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에어 텐트인데 바닥에는 보통 매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에어를 한 겹, 두 겹, 세 겹 바닥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매트를 만들 때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여러 군데 바람 넣는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기요나 전기 장판에다가다 여기다 발포형 매트나 야외용 기타 다른 쿠션을 넣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허리 아파요. 그래서 디스크 생깁니다. 카페트는 여러 가지도 그럴 수 있고 이것을 에어를 집어넣어서 에어로서 하거나 이제 야외용 발판 매트나 돗자리에다 에어를 집어넣어서 쿠션을 만들어내서 야외용으로 한 겹, 두 겹 체중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어를 집어넣고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창문에도 붙여도 되지만 텐트에다 붙이거나 차 안에 붙여가지고 방안을 만들어요. 이 기술 제 기술입니다. 또 박스에다가 보통 종이 휴무지 구겨서 넣는데 슉슉슉 에어를 이렇게 비닐봉투에다가 방식은 다양해요.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딱꽉 잠그는 식으로 해도 되고 에어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잠그기만 하면 돼요.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만드시면 그래서 이렇게 터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거나 여행용 그거 되게 괜찮겠죠. 여행용 보온 버닝팩인데 안에 또 홈을 파줘요. 아이스박스 같은 것들도 홈을 파줘서 냉기나 열을 증폭할 수 있습니다.
보온병 텀블러에도 그렇고 주방 그릇도 되고 홈을 파줍니다. 겉에는 평판일 수도 있어요. 코펠 같은데. 그다음에 홈을 파줘 가지고 후라이팬을 만들어서 이렇게 안 달라붙게 만들거나 할 수 있습니다. 압력밥솥 같은 데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삼중 바닥이다. 그러면 두꺼운 놈이 안쪽으로 들어 열을 축적하거나 냉기를 축적하는 구조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한쪽은 전기나 열, 냉기를 충족할 수 있어요. 여기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이건 얇은 놈, 이게 두꺼운 놈. 두꺼운 쪽으로 전기, 열, 냉기가 흐른다는 거죠. 반도체에도 사용합니다. 다이오드, 금속 다이오드가 됐습니다. 이쪽으로 반대로 하면 얇은 놈에 두꺼운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릅니다. 금속 다이오드로도 쓸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네. 망원경, 현미경 모드에서 망원 카메라나 망원경 본 모드를 가로 세로 좌표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그래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장치나 스마트폰 이게 디스플레이도 현미경을 장착을 해서 보이는 화면을 확대를 해서 보여주시면 TV 같은 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데 디스플레이 장치에도 이 기술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으로 찰칵 찍어가지고 이게 스크롤 방식이 아니라 복사를 시작점과 끝점을 만들어서 찰칵 찍는 방식으로 하면 제 기술입니다. 복사를 할 때 사진 촬영 방식으로 찰칵 찍어서 해당되는 문단 또는 사진, 동영상을 찍으면 이쪽으로 파일로 만들어지는 구성을 쓸 수 있는데요. 이런 파일을 만드는 방법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파일을 만든다. 저는 그것을 모든 글자나 이런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런 것들 보면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하나의 화면의 색깔 정보거든요. 가로 세로 좌표 수화 방식으로 숫자로 바꿔갖고 전송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 파일인데 이거는 사진 촬영 방식으로 찰칵 찍어 1000분의 1로 축소를 시켜갖고 파일들을 그래서 해당 문단이다 그러면 축소를 시켜갖고 그것을 쭉 이렇게 나열해놓고 다시 찍어요. 그렇게 해서 압축 전송해도 되고요. 숫자로 바꿔가지고 문장이라든지 사진, 동영상을 사진, 동영상 이런 거는 하나의 색깔 정보 이게 어느 좌표에 어디 무슨 색깔이 있다, 이 어느 셀에 이렇게 무슨 색깔이 있다 이 표시가 이거 숫자로 바꿔서 전송해요. 오디오 같은 것도 이렇게 음성 주파수를 분석을 해서 요새 숫자로 바꿔서 전송을 합니다. 압축해가지고 사진 촬영을 압축해 숫자를 다시 찰칵 찍어요. 숫자를 나열해놓고 압축해 갖고 보냅니다. 저장하거나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스마트폰도 캐릭터로 만들면 되게 좋을 텐데요.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 다음에 컴퓨터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클럭서를 높여서 탁탁탁 읽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100조각으로 쪼개서 동시에 읽어줍니다. 동시에 디램이 띄우고 동시에 저장할 수도 있어요. 각각 틀린 곳에 1년 번호 동영상 한 개다 또는 사진이다. 1년 번호 문장이다 그러면 문단이다 그러면 문서 이렇게 100개로 쪼개 1000개로 쪼개서 1년 번호 암호 설정을 해서 이렇게 그렇죠. 이게 CPU에서는 그런 작용을 하셔야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기다 프린트 헤드다 그러면 이게 20개가 있어요. 각각 작은 조각으로 해서 각각 틀린 글자를 언어를 틀린 거 프랑스, 한국어 이렇게 한다든지 한자도 섞었을 때 글자 크기도 틀리게 하는데 색깔도 틀리게 넣을 수 있어요. 동시에 이것을 합니다. 동시에 읽고 동시에 쓰고 동시에
인쇄하고. 그래서 일꾼들이 많아지면 이게 가능한 작은 조각으로 쪼개서 가능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디램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요. 슈퍼컴퓨터다 그러면 슈퍼컴퓨터를 100개의 일반 컴퓨터로 서로 광선묘선이라도 연결해 가지고 동영상 연결을 100개로 쪼개서 각각 저장하거나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연산 구조를 각각하게 분할해서 연산하고 총 합산만 합니다. 이런 슈퍼컴퓨터 만드시면 되게 단순하죠. 컴퓨터 케이스는 필요 없으니까 마더보드다, 기판이다. 그러면 기판 하나에다 저장 장치만 달면 컴퓨터 100대일 텐데 그 전기를 각각 공급하고 총 합산하는 이런 간단한 방식의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짐 켈러라는 분과 우리나라 스타트업 모레라는 데서 하시던데 이건 제 기술입니다. 무단으로 사용하지만 짐 켈러라는 분은 제가 디램을 크기를 틀리게 한 디램을 겹쳐 놓는 이 방식을 가령 대중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 사용하시던데 좀 좁은 면적 대비 최대한 집중해서 디램 이렇게 일꾼의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20개다 그러면 이들 잘게 분할해서 거기다 이를 나눠줌으로 빨리 처리한 방식입니다. 하나의 디램이라도 정보 용량을 따라서 분신술 쓰듯이 20개 들어있는 것처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조각으로 동영상이나 문서 파일, 사진 파일을 잘라서 동시에 작은 조각으로 띄워주고 CPU도 동일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CPU도 이 기술이 같이 연동돼야죠. 그래서 디램에다 띄워주거나 저장 HDD나 SSD 각각 틀린 장소에 일련번호 암호 설정을 저장하고 또 작은 조각으로 불러들이고 우리는 한 군데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주요 저장 장소는 있지만 파편식으로 정보를 모아서 합산을 해주는데요. 이 기술을 쓰는 거죠. 여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CPU나 GPU 이런 데다가도 디램에다가도 이렇게 어떤 트랜지스터, 카패시터 그러면 대중소 사이즈를 틀리게 들어가거나 TV 화소수 그런 것도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A사 레이더 같은 것도 대중소로 들어가. 사이즈를 틀린 것이 들어가면 최대한 집중할 수 있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CLU CPU다 그러면 CPU 다 코어도 대중소로 만들고 ALU도 대중소로 만들고 모든 부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대중소 들어 캐시 메모리도 대중소로 만들고 DRAM도 대중소 사이즈를 틀리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부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양아치 하시면 제 기술인데 HDD조차도 SSD조차도 대중소로 만든 사이즈가 틀린 놈을 결합해서 하나의 SSD를 만든다든지 DRAM도 사이즈가 틀린 놈을 해서 5개를 하나로 해서 각각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작은 놈 하드디스크 5개, 4개짜리, 2개짜리일 수 있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그 하드디스크나 SSD에다가 앞에 플래시 메모리를 좀 탑재해서 급한 저장을 거기다 하고 순차적으로 저장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램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좀 탑재해서 디램에 휴방하는 약점을 극복하거나 작은 배터리를 달아서 그래서 전기가 꺼져도 계속 전원이 공급되므로 저장하는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디램의 금속 부분을 제가 이게 약간 추가함으로써 그것이 배터리가 되어서 회선이 나노 구조로 가잖아요. 그래서 얇아가지고 전기가 오랫동안 이게 보존이 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을 계속 전기를 재공급해야 되는데요.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하거나 전기선에 멀리 송전할 수 있는 피복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것은 10개로 뭉쳐놓으면 10개를 뭉쳐놔도 전기가 열이 안 올라. 이건 피복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가뒀기 때문인데 전기를 이렇게 나노 구조로 가니까 피복이 딱히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절연 방식을 쓰더라든지 유리석연 코팅제, 산화 유리망 코팅제, 의류 방수제 기타 다른 절연 방식을 써서 그 안에다 전기를 피복 속에 가두면 될 텐데요. 이런 기술을 디램에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트랜지스터, 카패시터 또는 금속 구조를 약간 두텁게 만들어 가지고 끊임없이 전기를 재공급하지 않아도 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삼성, SK, 마이크론, TSMC 이거 없으면 이제 건들도 파산이에요. 기존의 디램과는 틀리게 저장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저장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술이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전기를 보존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저장 구조로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디램에다 조그맣게 작은 디램, 전문 저장용 디램을 발열 때문에 그래 하나 넣어가지고 저장 구조로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어떤 자동차 2차 전지 양극재 서로 금속이 틀려서 전기도 온도가 틀림으로 스파크 화재 원인이 된다고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해야 된다 그랬죠. PM 반도체도 서로 다른 금속으로 해야 되는 걸 대중소로 같은 금속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모터의 어떤 정류자 이것도 철심에다가 구리를 코일을 감아 놓은 거를 구리 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아 놓거나 하시면 제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속의 작은 조각을 카페스타로 여겨서 여기다 붙여주면 모터에다 붙여주면 파워 굉장히 있게 돌아갑니다. 보통 모터에다가도 모터 발전기 기술이 모터에다가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감아놓거나 그렇게 되면 주파수 방식으로 공부돼 파워 있게 돌아가거나 모터의 구리줄이다 그러면 약간 두터운 부분을 금속을 추가해서 링식으로 하도록 거기 이제 카펫에다가 파워 있게 돌아가거나 영구 자석을 아예 거기다가 대중소, 연구자석을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여러 겹 또는 수십 겹, 수백 겹 형태로 들어가거나 입자나 가루 구조에서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자동차 2차 전지의 양극 전극제도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나 여러 겹, 수십 겹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띄울 수 있습니다. 또 입자나 가루 구조에서부터 대중소로 들어가거나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2차 전지나 이런 1차 전지나 건전지 종류에 상관없이 흑연 소재, 응급체 하나만으로도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것도 역시 여러 겹, 수십 겹 형태로 들어간다는 거죠. 가루, 입자나 가루를 대중소로 넣어줍니다. 쓰시면 이것도 탄소봉이 들어가 있는데 전도처럼만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개 수십 개를 넣어서 처리 기술 전기 축적 구조로 가져가 줍니다. 1차 전지, 2차 전지, 납축 전지 상관없이 흑연 소재 하나로 응급제 하나로 만들 수 있다. 거기다 뭐 산화철 코팅 뭘 하든 뭘 추가를 시켜도 그것은 제 기술이다. 너무 얍삽하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데다 절연 테이프 방식으로 이렇게 건전지나 2차 전지, 자동차 2차 전지, 또 납축 전지, 전지의 종류에 상관없이 파워뱅크 이렇게 절연 구조를 가져주면 거기에 전기가 가둬지고 방전이 잘 안 된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의 어떤 게 자동차 1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에 있어서 전해질이 통과하는 전해질 파이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전해질이 흐르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자동차 2차 전지를 여러 개로 분할을 하니 5개, 10개로 분할했다 합시다. 납축 전지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파워뱅크도 배터리를 여러 개로 분할해서 자 안에 건전지가 있는 1차 전지, 2차 전지라고 합시다. 건전지도 돼요. 1차 전지, 2차 전지 다 되는데 10개를 전기를 10개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수백 개, 수천 개 될 수 있어요.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 이게 기술이 빨리 충전되는 기술인데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작은 배터리 셀이 10개 달려 있어도 안에다가도 동일하게 전기선을 연결하고 언어프식으로 몇 개에서 전기 배터리에서 갖다 쓸지에 따라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쓰는데 이걸로 12.5V를 만들거나 30V, 60V, 110V, 220, 380 자유롭게 여러 개를 합쳐서 전기를 크게 만들거나 작게 만들거나 증압과 감압이 가능합니다. 증폭과 감폭, 감소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에 파워뱅크에 따라도 동일하게 이 기술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가정용으로도 이렇게 가정용 110이다 그러면 220으로 정합하기 위해서 이런 작은 금속 배터리를 둬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전기를 축적시켜서 이게 뭐 5개라고 합시다. 금속 콘덴서가 거기서 한 개에서 갖다 쓰니 2개에서 3개에서 4개에서 갖다 쓰니 해가지고 거기 금속의 전기를 축적시켜서 한 대 뭉쳐가지고 업을 시켜서 220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콘덴서 이런 방식, 콘센트이런 방식으로 금속 조각을 배터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전기를 증압을 시켜 가지고 그를 통해서 220 만들거나 또는 전기 선폭을 전기수로 구리선에 얇게 만들어서 220을 감압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기선의 구리선이 두꺼우냐 중간 놈 얇은 놈이냐 스피커선 같은 게 되게 얇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증압과 감압을 이루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전자기판과 모든 회로기판에서 자동차 연료전지를 5개다 10개다 그러면 그것도 각각 전기선을 연결하고 충전이 빨리 돼요. 언오프 방식으로 한 개에서 갖다 쓸 2개에서 3개에서 10개에서 갖다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써서 그 속도의 강중량을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납축 전지도 현재 있는 것들 여러 개로 분할을 하고 그와 같이 동일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충전할 때 스마트폰 충전할 때 충전율을 나타내서 충전이 다 되면 스스로 전기를 끊는 이 방식을 얘기했더니 LG
현대에서 박람회 자기네가 개발했다고 그러더라고. LG현대는 제 기술이 지금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의 특성상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의 경쟁 건강의 광고를 많이 내셨는데 20몇 개가 내서 이례적이죠. 그 다음부터 제 기술이 Y10에 좀 쏟아져 나오는데 플라스틱 창문 유리창에다 플라스틱을 덧댄다는 그걸 하시고 비상비 시스템 서울시에서 하시던데 유리창에 덧대는 구조 하시더니 플라스틱을 덧댄 거 아니시죠? 홈을 파서 덧대야지 습기가 안 차고 안 떨어지는데 그거 하셨는지 홈을 유리 실리콘 기판이라든지 유리 기판 어떤 플라스틱 기판에 또 홈을 파가지고 나노 구조라도 접합 구조로 가지면 수평 터널과 수직 터널을 가공해서 그 안에다 전기선, 통신선을 넣을 수 있어요. 통신선. 그래서 거기에 유리석연 코팅, 예사로 유리망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실리콘 기판, 외 유리 기판, 플라스틱 기판, 삼성 협력사 코닝도 쓰시면 안 됩니다. 이 기술을 그 안에다 이제 절연 구조로 전기선 피복처럼 절연 구조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절연 구조는 뭐 재료가 뭐가 됐든 열이 다른 쪽으로 전염이 안 되게 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지원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지하를 파서 홈을 판다는 거죠. 홈을 파서 그 안에 전기선, 통신선을 넣을 수도 있어요.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피복 구조를 이렇게 주면 전기를 멀리 송전할 수 있고 전기가 다른 데로 안 가고 10개를 묶어도 이 절이 전염이 안 되는데 엔드플래시나 HBM에다가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절연체가 뭐가 됐든 절연을 줘서 열이 전염이 안 되게 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유리석연 코팅 예사는 유리막 코팅, 의류방수제를 통해서도 여러 개 코팅 구조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수직관통 기술을 쓰시던데 제가 그 물이 상류에서 내려올 때 하류로 내려올 때 물통식으로 해가지고 콘크리트 물통이나 뭐 기타 물통식으로 해서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다시 상류로 계단식으로 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파이프 안에 파이프가 수직관통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릴 때 전기선 통신선을 넣을 수 있다 그걸 하시더라고요. 무단으로 하셨는데 SK나 삼성 뭐 다른 데서 하시는 제 기술입니다. 그것은 저한테 돈을 내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콘센트에 이것이 좀 얇아가지고 여기서 모양 자체를 동그랗게 만들어주면 전기가 그 안에 가둬지는데요. 이것을 아예 넓게 펼치다 보니까 감압 구조로 전기가 퍼지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전기 흐르는 양이 작아요. 없는 살리면서 이게 전기를 갖다 쓰려니까 화재의 원인이 되는. 저도 최근에 5개를 갈았어요. 이거를 구리줄을 첨가하거나 동그랗게 만들거나 해서 두껍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구리줄을 첨가하면 전기가 많이 축적된다는 이론을 따라서 디램의 어떤 나노 구조에 이렇게 회로가 얇아서 그런 것을 피복을 입혀주거나 뭐 피복의 종류가 뭐가 됐든 절연체를 입혀준다는 유리석연 코팅에서 유리막 코팅에 의류방수제를 넣어서 절연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금속을 두텁게 함으로써 전기가 끊임없이 공급해야 되는 이 반복성, 그렇죠. 전기도 많이 낭비가 되고 속도도 늦어지는 이 기술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카페시타 트랜지스터를 금속을 두텁게 하거나 여기다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구리선이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두텁게 해준다는 거죠. 코너도 이렇게 두텁게 해서 신호가 수실되지 않는 기술, 이렇게 중폭되어서 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두텁게 해준. 모양과 형태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금속을 추가하는 모든 행위가 되겠습니다. 언어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 그 자체 전기를 축적하시면 트랜지스터. 이렇게 한쪽에만 전기를 공급하면 전기가 흐르고 공급하지 않으면 전기가 저장되는 구조를 가지면 가로세로 높이를 잡비와 수저 방식에서 수천억 개 수조개, 수십 조개, 수백 조개를 잡비와 수저 방식 메모리 주소를 할당하고 저장 장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법수를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은 작은 구조로 이게 4조각으로 8조각으로 만들어서도 언어프 구조로 만들어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경우의 수를 늘릴 수도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진법수이 무엇이고 숫자 방식이 무엇이고 문자 방식이 무엇이며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과 영상 파일 또는 동영상 파일, 문서 파일의 몇 번째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무선통신이나 유선통신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게 진법 국제적인 표준으로 그 진법수를 뭘로 했든 간에 그렇게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뭐 진법수를 국제적인 표준도 뭘로 정해놨든 간에 뭐 숫자 방식으로 바꾸거나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시면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64로 정해놓읍시다. 각 국가나 나라 뭐 기업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똑같은 숫자로 다른 의미로 저장하면 되고요. 국제적인 여행 계획이 어디를 갔는데 이 숫자만 되면 전 세계 어디서는 언어가 통해요. 숫자 방식. 컴퓨터로 언어로 만들어 놓고 인간 언어로 만들어 놓습니다. 무선 통신, 유선 통신도 진법수로 하는데 해당되는 것을 이 숫자로 바꿔가지고 통신을 하면 되게 편리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숫자로 바꿔서 전 세계 내가 스마트폰으로 프랑스나 독일 같은 전화하면 거기서 받고 모드를 프랑스로 선택을 하면 그쪽 거기에 숫자로 바뀌어서 번역이 돼서 가고 내 음성까지도 주파수를 분석해서 숫자로 바꿔서 내 음성을 그대로 나는 프랑스어 모르고 독일은 모르지만 그대로 갈 수도 있어요. 뭐 스페인어도 영어도 되고 중국어도 되고 일본어도 되고 다양하게 모두만 선택해서 이렇게 하거나 하면 전 세계 모든 유무선 통신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음파 통신에서도 잠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 세계 통신이 이렇게 번역이 되거나 또는 그걸 모든 번역 프로그램에서도 제 방식을 숫자 방식으로 바꿔서 번역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거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유튜브 이렇게 어떤 전 세계 문서를 저장하는 이런 저장 클라우드에서 이 숫자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게 되겠어요. 언어를 숫자로 바꿔서 하면은 번역이 되게 빠르고 정확하다는 거죠. 되게 값싸고. 근데 진법수에서 제 컴퓨터에서 제 01이다 00이다 뭘로 정해놨든 간에 숫자방 끝은 01은 4다 7이다 이렇게 또는 A, B, C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과 동영상 문서 파일 몇 번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시면 모듈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새롭게 만들어서 하거나 비밀 조작이 가능한데요. 카페시타 반도체 그다음에 트랜지스터 이런 데들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진법수에 무엇이며 숫자 방식이 무엇이며 사진 파일은 무엇 문서 파일은 몇 번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경우의 수를 5가지, 10가지, 100가지도 만들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경우의 수 늘리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음파통신과 무선통신, 유선통신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HD다, SSD다 그러면 거기다가도 여기다 이렇게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진법수의 숫자 방식의 우리 갖고 있는 문서 파일에 사진 파일에 동영상 파일에 몇 번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암호적인 저장도 가능하고요. 아까 치면 제가 CPU에 말 못했는데 CPU에다가 작은 어떤 병렬 처리 연산에 강한 CPU를 새로 원칩이나 또는 그 약간 마더보드 위에 띄어가지고 떨어져서 연결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AI 칩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병렬 처리 연산에 강하게 만들면 그것도 효과적일 것 같아요. 사이즈를 대중서로 틀리게만 일꾼을 많이 확보를 해서 하고요. 하나의 CPU라도 안에 정보 처리 역량에 따라서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분신술 쓰듯이 소프트웨어적으로 20개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작은 단위로 쪼개서 동시에 일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합산하는 구조를 가져주고 영상 같은 거나 동영상을 한 개로 취합해서 하나의 일련번호 파일을 100개 조각으로 쪼개다 일련번호와 암호 설정으로 다시 그것을 합산하는 구조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일이 완성되죠. 저장도 각각 A시드나 S시드 각각 다른 곳에 저장했다가 파편식으로 불러들였다가 디램에 띄워주고 조각별로 띄워주고 다시 합산하는 구조를 가져줍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플래시 메모리를 하나 이렇게 띄게 돼 CPU나 또는 GPU에다 달아가지고 저장을 거기다 하는 기술을 쓰거나 SSD 보통 SS가 아니라 캐시 메모리를 보통 그 SRAM을 쓰시는데 그거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다가도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해서 휘발성을 해결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CPU에 작은 플래시 메모리를 달아서 거기다가 컴퓨터의 가장 기초 화면만을 띄우는 부팅 프로그램을 넣어놓고요. 그러면 현재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유튜브, 구글 이런 안드로이드 기타 거는 이게 선택 사항으로 가게 되는 필수 사항이 아니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보통은 이렇게 컴퓨터 기본 띄웠다가 그냥 유튜브로 들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가장 기초 화면만을 띄우는 기술을 하면 부팅이 빨라진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굳이 뭐 응용 프로그램을 띄울 필요 있나? 응용 프로그램 나중에 선택해도 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통신칩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D램도 대중소, 반도체 종류에 상관없이 CPU나 GPU 대중소로 들어가고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일꾼들을 면적 대비 제한해서 많이 넣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제가 이렇게 컴퓨터 세상에 있는 100대를 이렇게 연산을 각각 나눠서 연산을 하고 합산하는 구조를 가져주면은 100대에서 동시에 처리하고 합산한 개만 하는 이런 간단한 방식으로 슈퍼컴퓨터를 만들거나 할 수 있는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갰다. 1년분 암호 설정을 해서 동시에 저장하거나 불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케이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마더보드나 기판에다가 저장 장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합산하는 구조만 가지면 간단한 방식의 슈퍼컴퓨터가 만들어진다 했는데 짐 켈러라는 분하고 저기 우리나라 스타트 모레라는 데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이건 제 기술이에요. 또는 현재 데스크탑, 스마트폰, 노트북, 와이파이 또는 기기에 TV 상관없이 기판이 여러 개 있는 구조. 그것도 기판도 대중소로 들어갈 수 있고 작은 놈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슈퍼컴퓨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의 어떤 기기 안에 기판이 여러 개 있어서 여러 제품, 겉으로는 하나지만 안에 여러 제품일 수도 있다. 이것도 합산하는 구조를 가져줄 수도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밑에 하나의 데스크탑이 유무선으로 통신하거나 TV에 유무선으로 접속해 가지고 각각 틀린 TV 같은데 채널을 보거나 각각 틀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먹기토끼 기판이 여러 개 있는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통신칩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소프트웨어의 처리를 따라서 정보 용량의 처리를 따라 대중소로 들어가고 그것을 이렇게 일감이 남으면 옆에 통신칩에도 전달하는 이 기술을 쓸 수도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금속을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전기열 냉기가 흐르거나 얇은 놈, 중간 놈, 두톤 놈 쪽으로 전기열 냉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금속 다이오드를 만들거나 자체 전기가 충전되므로 카패시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트레이닝 기술. 이런 놈을 같이 금속을 약간 두툼 놈을 넣어서 페이패시터를 만들거나 작은 놈을 넣어서 한쪽으로 전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얇은 놈, 이쪽은 두꺼운 놈 만들어 놓으면 금속을 추가해서 오들도들하게 하셔도 돼. 이쪽 한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릅니다. 반대쪽으로 하면 여기 한쪽으로 전기가 방향이 바꾸죠. 그래서 쓰시면 되겠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자동차 1차 전지나 2차 전지, 연료 전지, 납축 전지 상관없이 그래서 파워뱅크 상관없이 꼭지를 음극재, 양극재 꼭지를 여러 개 가지게 하시면 건전지도 제 기술입니다.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밑에 배터리에 달려있어 몇 개에서 갖다 쓸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꼭지가 여러 개 있는 경우 또는 양극 음극에 이런 건전지는 이게 꼭지가 없는데 이것도 꼭지를 만들어줘요. 그렇게 만드시면 건전지 만드시면 제 기술이 꼭지가 여긴 작은 놈 여긴 큰 놈이면 그 카패시터가 이쪽으로 전기가 많이 흘러서 전기의 방향이 바뀝니다. 동시에 여기가 큰 놈 여기 작은 놈이면 큰 놈 쪽으로 전기의 방향을 바뀌어요. 전기선을 두 개다 각각 연결하고 언오프 구조로 얘는 한 선만 연결하고 두 선을 연결하면 전기가 많이 흐르는 쪽으로 전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거꾸로 이제 여기는 두 선 연결하고 여기는 한 선 연결하면 여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서는 한 선 연결하고 이건 업시키고 이쪽 한쪽만 연결해 이쪽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이쪽은 업시키고 이제 전기선 한 선 이쪽으로 하면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전방향, 역방향을 만들 수 있는데 자동차는 이렇게 그렇죠. 이런 것에도 필티어 소자에도 쓸 수 있고 반도체에도 쓸 수 있고 정회전 역회전 환풍기 같은 거 정회전 역회전을 통해서 안에 공기를 바깥으로 안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공기 필터나 부직포만 필터, 금속만 필터로 공기를 정확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철에 춥지 않도록 여다지를 만들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는 2개 세트 또 4개 세트를 만들어서 안에 공기를 바깥으로 안쪽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집안에 있는 가스레인지 후드도 이렇게 모터를 여러 개 달아서 언오프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집안에 있는 선풍기 같은 것들은 히터기 같은 언오프식으로 해서 5개다 그러면 몇 개를 킬지에 따라서 바람의 풍량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컨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에어컨도 3개짜리 세트를 이렇게 쌓아놨다 그러면 상중하로 틀어주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고요. 저것도 2개 세트로 해서 이렇게 언오프식 1개 쓸지 2개 쓸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선풍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냉풍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어컨의 바람이 위, 아래 이게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에어컨의 바람이 나서 동시에 방안을 시키거나 또 선풍기의 바람이 상중하로 이렇게 나와서 상중하로 동시에 식히는 바람, 냉풍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히터기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히터기도 상중하로 방안을 동시에 데우는 그렇게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실 효과로 열 동공이 위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식혀주고 그러면 되게 빠르게 시원해집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모터 정류자를 제가 구리바에다가 코일을 감는 식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저기 철심에다가 철에다가 이렇게 구리 코일을 감아 놓으니까 쇼트가 난다고 서로 전기 온도가 틀려서 구리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작은 조각을 금속을 두텁게 함으로 전기가 축적될 수 있는 이론을 따라서 모터에다 작은 조각을 놓으면 전기가 축되어 파워 있게 돌아가거나 모터의 구리선을 약간 동그랗죠. 그래서 이거를 약간 두텁게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대나무 매듭꽂이 만들고 링식으로 하든 파워 있게 돌아갑니다. 거기에 카페시타가 되어서 일반 모터에다가 연구 자석을 좀 달아가 모터 발전기 다 돼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놨거나 연구 자석을 두께가 틀리게 해서 이렇게 연구 자석을 하나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고 두께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로 들어가거나 입자나 가로 구조에서부터 대중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그렇죠. 이런 탄소봉 같은 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기술일 수도 똑같이 할 수 있고 자동차 1차전, 2차 전지도 동일한 기술을 씁니다. 이렇게 연구 자석을 만들 때 이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다 금속 조각을 가지고 저렴 구조를 가지고 10개, 20개, 100개 만들었다면 이걸로 같이 이렇게 MLCC 기술에 들어가거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다 나노 구조로 이게 대중소, 저 금속 알갱이, 고리 알갱이를 넣어주고 정렬식이나 비정렬식이나 규칙적이나 불규칙적으로 넣어서 구리 액상을 덮어 판으로 만듭니다. 이걸로 구리 코일을 만들거나 반도체 회로를 만들거나 이걸로 금속을 만들 수 있고 뭐 알루미늄도 되고요. 구리나 이런 플라스틱 이런 종류에도 기존에 같은 동일한 알갱이 또는 더 틀린 소재의 알갱이, 금속 소재도 되고 틀린 소재 넣어가지고 그 안에 전기나 열, 냉기를 가둘 수 있는데 구리가 그렇죠. 고무판, 플라스틱판은 전기를 흐르지 않죠. 그래서 대신 열이나 냉기를 축적할 수 있거나 쿠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판도로 만들어서 이게 태양전지 전리층이 빛을 주도하는 장치라 그랬죠. 그래서 전기선이나 구리선을 대중소 피복 없이 만들 때 걸어주면 물 한 바가지 부어서 지하수를 끓이는 것처럼 빛이 전기로 끌어당기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게 자체로는 금속 자체는 전기를 생산하지 못해요.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 때문에 전리층을 만들어준다는 거. 이렇게 해서 선을 여러 개 연결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기존의 태양전지 같은 거, 태양전지 패널에다가 여기서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하고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으로 하면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데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유튜브에서 이걸 하시던데 이것은 제 기술이 어떤 물에다가 바닷물에다 소금에다 구리판이나 금속판을 넣어줘요. 알루미늄들은 거기다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로 해가지고 아까시면 만든 이렇게 구리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액상을 덮는 방식으로 판을 만든 다음 그 판을 넣어줘요. 그래서 구리도 되고 알루미늄도 되고 다른 금속도 됩니다. 거기다 좀 산화철 코팅 좀 추가를 했다 할지라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 전기선을 많이 연결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딱 걸어주면 전기로 전환되는 율이 되게 높아집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선을 많이 걸어주니 이렇게 해서 모터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 회전축에 뭐 석유 방식이든 가스 방식에 전기방을 돌아가면 거기다가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두께를 틀리게 해서 여러 개 겉으로는 하나처럼 볼 수 있어요. 수십 개 병틀어 넣으면 자동차 달리면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송전선은 전기선의 구리선의 대중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을 20m, 30m 이렇게 회전축 돌게 해가지고 뭐 공장 같은 데 놔두고 전기를 생산하거나 집안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태양광 패널을 좀 이렇게 같이 태양전지 패널을 달아가지고 거기서 생산된 전기로 회전축을 돌려도 되거든요. 집안에 조명 있잖아요. 조명 같은 게 있으면 집안에 전등 켜니까
때 태양전지 패널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회전축을 그 전지로 돌려줘요. 그럼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가 되는데요. 집안에는 110과 220으로도 돌려도 됩니다. 전기 10을 들여서 12가 나오면 그렇죠. 남는 장사니까 그렇게 전기를 생산합니다. 풍력 발전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물레방아식으로 몇 개를 돌고 회전축을 돌려요. 그러면 그 전기에 생산됩니다. 그 KGGB 같은 대리식 폭탄에 키트 달아서 움직이는 이런 드론이나 비행체에 달아서 풍력 발전을 해가지고 옆으로도 유용하다. 그걸 전기를 생산하면서 갈 수도 있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비행체에다가도 이것을 이렇게 전기 생산 구조를 회전축을 돌려가지고 회전축을 뭘로 돌리든 간에 이거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거나 이게 반도체 같은 데도 나노 구조로도 들어가거나 그다음에 어떤 그렇죠. 이게 여기 뭡니까? 웨어러블 기술에도 이 기술에 들어서 전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술 금속 쪽을 둬서 태양빛을 받아갖고 전기로 돌리는 곤충 로봇에도 들어가고 태양광으로 그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물레방아식으로 바닷물이나 탕물 같은 데 이렇게 연결해서 수만 개에 설치하실 때 수천 개, 수백 개 넣어서 이렇게 움직이면 전기가 생산되는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바닷물을 끓여들여 갖고 이렇게 연료를 만들어 물레방아를 배치해서 물론 100개 배치해요. 그럼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물에다가 금속판을 넣어가지고 전기를 걸어주면 수소산소도 추출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추가로 서로 파행에 들인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적외선 전파를 서로 파행에 적외선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돌려주면 수소산소 전기분해법이나 열분해법에서 수소산소 추출이 됩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컨버터 발전기 있지 않습니까? 컨버터 발전기 석유로 발전을 하는데 거기다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평상시 전기를 축적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가정용 110과 200을 석유 없어도 돌려서 하이브리드로 해서 그것을 발전을 시켜가지고 배터리에다가 전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물에다가 금속 이게 어떤 구리판이나 알루미늄 판을 넣어가지고 전기 배터리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구리바나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넣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뭐 물에다가 황산을 첨가하든 소금을 뭘 첨가를 해가지고 내 기술이 아니다. 저는 그 판에다가 산화철을 코팅하고 뭐 어떻게 다른 걸 조금 첨가해가지고 내 기술이 아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 플러스 금속에다가 연결하면 이것이 배터리가 된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터 정류자를 구리바에다 구리코를 감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금속 배터리 개념과 금속 콘덴서의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게 금속 콘덴서라고 합시다. 작은 놈을 MLC 기술 들어가 10개에다 그러면 몇 개, 각각 전기가 충전되고 각각 한 개에서 갖다 쓸지 두 개에서 세 개에서 네 개에서 10개에서 갖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CPU 명령 자체에서 이것이 있거나 기판에 있어서 이 기술이 쓰시면 뭐 다른 콘덴서로도 가능해요. 자동차 2차전지, 1차전지 종류에 상관없이 파워뱅크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스피커 같은데 이렇게 금속 쪽을 넣어서 이렇게 업을 시키거나 그런 것을 감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언오프식으로 스피커 조명 같은 데도 그렇고 전기를 업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어요. 테슬라는 전기를 앞뒤로 에디슨은 직류로 전기선이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서 전기를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통신선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광선미선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광을 증폭하는 구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기선, 통신선의 금속에서 약간 구리를 두텁게 해서 이렇게 배터리를 만들어서 멀리 송전하는 기술인데 광선면선도 이렇게 만들거나 통신선 이렇게 전기선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쓰시면 되겠습니다. 금속을 약간 두텁게 만들어서 이게 이런 전 세계 규격화되어 있는데 금속을 두텁게 만들어야 된다. 구리바를 구워주거나 어돌트를 만들어 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거나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여기는 두텁고 구리 금속이 이거는 얇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더 두텁게 만드시면 제품의 하자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루전 차단기를 달작을 했더니 제품이 나왔더라고. 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셔서 한번 궁금해서 사봤어요. 사봤는데
여기서 타는 냄새가 나서 즉시 교체를 했는데요. 깨보니까 이게 그대로 얇은 놈이 들어가 있더라. 이게 두껍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입력 출력선이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다 놓는 게 아니고요. 이게 줄에다 놓는 거예요. 기술을 모르면서 만드시니까 이게 문제가 비싸기만 하고 화잖아요, 자칫하면. 그래서 입력정과 출력선이 똑같아야 된다. 여기다가 놨으면 2천 몇백만 추가 받아가지고 5천 원만 추가, 6천 원만 추가해서 더 싸게 만들 수 있었는데 여기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그렇게 만드실 건가? 그러시면 안 돼요. 네네. 옆으로 꽂을 수 있게 하는 콘센트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이거 콘센트 그 스피커나 뭐 조명, 기타 모든 가전기기에 딱 금속을 좀 추가시켜서 그걸 이제 배터리로 만든 금속 캔던서 개념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5개를 배치했다. 2개를 쓸지, 3개를 쓸지, 1개를 쓸지 이 기술을 써서 전기를 업시키거나 감소시켜서 조명을 밝게 하거나 스피커 앰프의 소리를 크게 만들거나 좀 뭐 그렇게 확성기에도 쓸 수 있어요. 모든 가전에는 이 기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쓸지 몇 개의 금속 콘덴서에서 갖다 쓸지의 기술이 된다는 거죠. 일반 콘덴서로 하셔도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CPU 명령 구조, 이렇게 반도체 칩의 명령 구조에서부터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반도체 텅스텐이 무거워서 열이 축적이 되므로 약간 가볍게 금속을 좀 얇게 만들어서 하거나 텅스텐 구리 합금을 쓰거나 또는 거기다가 구리를 약간 두텁게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리를 두텁게 하면 전기가 많이 축적되니까요. 전기를 한쪽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유리석용 코드에서 유리막 코드를 넣어서 이것을 금속을 제조합니다. 전기선의 구리선이 하나인 것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로 전기 흘러요.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구분이 없습니다. 금속에다 손대면 이렇게 전기 얼마야 죽어요. 전기선 구리선을 하나인 전기선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동일한 두께라면 두께를 틀리게 해서 전기선인데 대체 두꺼운 놈, 중간 얇은 놈에서 그렇게 전기선 피복으로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전기선 피복 이치 이렇게 해서 전기선의 통신선을 전기선이나 통신선을 피복 없이 대중소로 두께를 틀리게 해서 왔다 갔다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모터 직전에다 배치하거나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모터 직전에다 다른 데가 차별해서 전기선을 구리선을 두텁게 하면 카패시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다가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에 파워 있게 돌아가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현재는 전화선, 유선 전화선이 쌍방향 2개잖아요. 그러면 그럼 동축 케이블도 2개로 만들죠. 컴퓨터에 보통 꽂아져 있죠. 동축 케이블도 쌍방향으로 2개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피복 이치 또는 피복 없이 2개로 세터를 같은 동일한 두께 또는 대중소 두께로 틀리게 해서 구리선을 대중소로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전기선 통신선으로 만들어내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사이즈가 틀린 놈을 배치해 놓을 수 있을까요? 전기선에 구리선을 피복 없이. 그렇죠. 전기선이든 통신선이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선도 이렇게 약간 구리선을 두껍게 갖고 중폭감에 멀리 보내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광섬유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전기선을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터에 어떤 감기는 구리선에도 이 동일한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카패시티가 돼 파워 있게 돌린다는 거죠. 그다음에 유선 전화선이 2개잖아요. 그럼 약간 두꺼운 놈이라든지 얇은 놈을 하나 더 추가해서 통신선 만들어서 목적별로 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죠. 전기선 안에 그 구리선이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해갖고 전기양을 틀리게 보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그것을 가령 구리선이 전기선의 구리선의 피복이 하나, 둘, 3개짜리가 있다. 그럼 한 선만 연결하다 어느 부시고 2개에서 연결, 3개에서 연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배터리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류를 파워를 틀리게 공급, 전기의 강력량을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네. 그리고 광섬유선의 신호가
때문에 신호가 1초에 수만 번도 깜빡일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진법수로 만들거나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78, 64, 24로 만들어서 유무선 통신에 사용할 수 있다. 진법수를 숫자로 바꿔갖고 프랑스로도 한국에서 나가는 프랑스어로도 통화가 되고 모드만 선택하면 독일어도 번역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컴퓨터 언어로 만들거나 이게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만들 수 있다고 전 세계 통통 약속만 합니다. 여행자가 어딜 가도 이 숫자만 되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알아듣고 이렇게 안내해줘요. 뭐 국내에서는 이렇게 뭐 기업에서 마음에 안 들면 똑같은 숫자로 다른 의미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기술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컴퓨터 언어로 사용하고 현재 있는 진법수가 뭐가 됐든 공의를 국제적인 표준이 뭐라 정했든 간에 숫자 방식으로 바꾸는 문자 방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서나 사진, 동영상 파일을 몇 번째라고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를 다양하게 약속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신호를 1초에 수만 번이라도 줄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도 진법수나 숫자로 표현하거나 동일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걸로 이제 하시면 앞으로 미래 기술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광으로 이렇게 진법수를 만들어서 유무선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은 뭐 내가 여기서 한 번 깜빡이면 야 밥 먹었냐 이렇게 이번 두 번 깜빡이면 야 이따 식사하자 이렇게 약속을 정해놓게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현재 모르스 부호를 이렇게 빛신호를 통해서 몇 번 깜빡이기 또는 그걸 컴퓨터로 이렇게 자동으로 그것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이 좀 봐서 그것은 무선 통신으로도 되는데 빛은 몇 번 깜빡이냐에 따라서 진법서로 바꿔서 숫자로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의 눈으로는 못 보죠. 그러나 컴퓨터로 분석하면 이걸 통해서 신호를 모르스 신호를 대신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기도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약속을 정해놓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상대방에게 숫자 방식이 몇 번 깜빡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건 모르스 부호를 대신해 써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유무선 통신이 가능하다. 둘 다 이것은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